안녕하십니까. 항해자TV입니다. 여기 사진은 로마 바티칸에 있는 베드로 대성당을 전면에서 찍은 것입니다. 중세시대의 중심을 이루고 있던 로마 가톨릭은 루트에 의해 일격을 받았습니다. 그 일격으로 중세의 틀에 군열이 가해지고 마침내 근대 국가 시대로 넘어가는 하나의 계기가 마련된 것입니다. 이 반전의 일격의 영향이 수세기 동안 확대되며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역사표와 주요 인물들을 돌아보며 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전의 일격이 독일에 미쳐온 영향을 살펴봅니다. 루트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지배 아래 있었지만 작센의 선제 후의 보호로 개혁을 지속할 수 있었기에 지역교회의 개혁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개혁 과정에서 그는 평화적으로 임했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반대하고 위협하는 가톨릭 적과도 끝까지 토론을 통하여 그들을 이해시키려 하였고, 다른 지역의 개혁주의자들과도 늘 토론하고 소통하여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물론 근대를 거치며 많은 전쟁과 군주제가 나타나기도 하였지만 마르틴 루트 시대를 전후한 지역 존중의 전통이 오늘날 독일의 연방제의 뿌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은 개신교회의 출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럽의 정치, 경제, 사회 등 전반적인 영역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즉 종교개혁은 중세의 봉건제도의 축의 균열을 가져왔고 종교 간 지역 간 갈등과 분쟁 시대를 거쳐 근대 제국주의의 출현과 시민사회의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예를 들면 유럽의 각 지역은 사회 안정과 경제력 확보를 위해 농민의 생활 안정이나 상인들의 활동을 보장해주는 조치들이 생겨났습니다. 과거 각 개인은 거주하는 영주나 주교의 신앙에 따라 자신의 신앙이 결정되었으나 개인들은 1555년 아우크스부르크 하이 이후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같은 신앙을 가진 영주 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산업혁명을 거치며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주 현상이 급증하자 노동력이 절대 필요했던 만큼 각 영주들은 자신들의 영지에서 농민들이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결국 30년 전쟁 후 맺어진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에는 개인의 종교 자유도 보장되었습니다. 영주들은 자신의 신앙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각 개인의 신앙 자유를 허용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산업이 발전하면서 노동력을 확보하고 이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의 부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만 했습니다. 여러 조치들 시행으로 농노 수준의 신분이 나름대로 향상되었으며 영주들 간에도 보이지 않는 힘을 경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로마에 대한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서 각 지역은 독자적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또한 루트가 가르치고 주장한 직업지도, 보케이셔널 가이던스는 주님께서 일하심으로 일을 하도록 또 사람을 부르셨고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일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므로 그 사람에게 최적의 직업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결국 어떤 직업도 기천의 구분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상이 칼빈의 직업 소명 의식을 거쳐 막스 베버의 자본주의 윤리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러한 직업의식을 가지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 지역의 경제와 그런 의식이 전달되지 않은 지역 간의 경제력의 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루트의 직업정신이 편만이 펼쳐지고 프리드리히 대왕, 비스마르크 등 우수한 리더십을 발휘한 프로이센 지역은 경제력, 군사력이 급격히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독일 제2제국의 출범의 기초가 된 것입니다. 특히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한 것은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는 철학과 사상, 문학의 발달을 가져와 칸트, 괴테, 헤겔, 칼 막스, 막스 베버 등 유럽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정치 사상가와
철학, 문학의 거성들을 대거 등장케 했습니다. 예를 들면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 등 철학에서는 개개인의 고뇌와 절제된 자기 관리의 의미가 나타납니다. 또 절대자와 한 개인의 고뇌가 그려지는 작품인 괴테의 파우스트는 이러한 배경에서 탄생했습니다. 독일이 낳은 세계적인 문호 괴테의 평가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우리를 영적인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는 낡은 편견을 뚫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우리의 마음에 자유를 주었고 사랑을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괴테 자신이 파우스트 등 놀라운 문학 작품을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통해 그동안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종교의 속박과 편견에서 벗어나게 했기 때문이라는 고백으로 여겨집니다. 세계적인 사상가 헤겔은 올바른 철학 원리의 서문에서 루터가 보여준 정신과 신앙의 출발점이 오직 믿음이요, 이것이 신앙인을 지켜야 할 핵심이며 현재의 자신을 깨뜨리고 그 안에서 발견해야 할 실체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헤겔은 자신의 철학과 루터의 원칙을 조화시켜 프로이센의 정신적 토대를 형성했습니다. 이는 결국 그의 철학이 프로이센이 독일을 통일하는 데 강하게 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루터가 찬송가를 만들고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이 찬양을 할 수 있도록 예배 양식을 개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이 쉽게 음악을 접할 수 있도록 하면서 베토벤과 같은 음악의 거성이 나타날 수 있는 토양도 만들었습니다. 문학과 철학의 발전과 사회주의 사상의 확산은 2차, 3차 파급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2세는 독일 과학, 교육, 근대식 전쟁 모델, 경제 기초를 형성하였습니다. 당시 혼돈의 소용돌이는 유럽 사회도 새로운 세력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나폴레옹이 등장하여 한 시대를 풍미하였고 마침내 나폴레옹이 신성 로마 제국을 몰락시켰습니다. 1862년에는 빌헬름 1세와 비스마르크 제상이 독일을 통일하여 제2제국을 출범시켰습니다. 세상 변혁을 꿈꾸던 사회주의 운동가들의 움직임과 노동자들의 의식 변화도 나타났습니다. 이는 결국 당시 철혈 제상인 비스마르크가 독일 지역을 통일한 후 1883년 전격적으로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하게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유럽 지역으로 퍼져나가던 사회주의 혁명의 기운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2차 대전 이후 현대 사회에서도 근로자의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가 주요한 정책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국가의 모범이 되는 독일의 사회복지제도, 노사관계 문화 등은 이러한 영향에서 파생된 결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르틴 루터는 사회 변화와 그로 인해 파생된 영향력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영향은 유럽 전역에 미쳤습니다. 그중 바다 건너 영국의 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헨리 8세는 왕위 계승을 하기 위해 당시 에스파냐 왕 딸 캐서린과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그 후 헨리 8세는 엠볼린이라는 여인과 사랑을 빠지며 왕비 캐서린과 이혼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교황은 에스파냐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칼 5세의 이모인 캐서린과 이혼하려는 헨리 8세 요구를 허락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헨리 8세는 로마 카톨릭과의 단절을 각오하고 이혼을 강행합니다. 그리고 앤과 결혼하며 이 사실을 공포합니다. 이어 그는 수장령을 공포하고 로마 교황청의 감독권을 폐지하는 법령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마르틴 루터 교회개혁위원회 제도를 모방하여 스스로 교회, 즉 성공회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영국 성공회의 시작입니다.
성공회, 즉 국교의 출발은 위에서 본 대로 헨리 8세의 이혼 문제로 시작되었지만 영국민의 종교 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온 것도 사실입니다. 청교도 혁명 이후 개혁교회의 확산이 이루어졌고 그 후에 하나가 존 웨슬리의 교회 부흥운동입니다. 그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친구들과 성경 공부 등을 하며 경건한 삶을 추구하였고 미국의 선교사로 파송되어 복음 선교를 위해 헌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선교에서 실패한 이후 낙담하여 자신의 신앙에 대해 깊이 고뇌하며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막 독일에서 온 모라비안 목사 피터 벨러를 만납니다. 그와 교류하며 마르틴 루터의 오직 믿음에 대해 이해하게 되고 올드 게스트 거리에 있던 한 신앙 모임에서 그의 고뇌는 해결되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마르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들으며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노력에 의해 구원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즉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확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영국 개신교회를 크게 변화시키고 영적인 부흥운동으로 이어져 오늘날의 감리교회로 성장하게 된 계기로 작용했습니다. 종교개혁의 영향은 주변국에서 유럽으로 세계로 확대되어 갔습니다. 프랑스에도 루터의 개혁 정신은 전파되었으나 루터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그의 주장을 따르는 무리 프로테스탄트에 대한 억압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스위스 등지로 흩어져 칼빈 등에 의해 개혁운동이 계승되었습니다. 또한 프랑스 내부에서도 위그노로 불리던 많은 개신교들이 나타났고 이들과 가톨릭파와의 종교적 대립과 갈등이 심각하게 전개되었습니다. 마침내 1598년에는 앙리 4세가 반포한 낭트 칙령에 의해 조건부로 신앙의 자유가 일부 허용되는 듯 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신교관과의 대립은 지속되자 루이 14세는 낭트 칙령을 폐기하고 위그노라 불리던 개신교도들을 해외로 추방하였습니다. 당시 프랑스의 상류층은 카톨릭이었고 위그노들은 주로 상공인이나 기술자들로서 하류층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주로 인근 국가인 네덜란드로 이주하였고 이들의 영향으로 네덜란드 경제는 크게 발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680년대 후반 네덜란드의 오렌지공이 영국의 정변 중에 런던으로 진격하여 영국 왕 윌리엄스 3세가 되었습니다. 이때 함께 데리고 간 위그노 출신의 상공인이나 기술자들에 의해 영국의 경제 발전과 산업혁명이 주도되었다고 합니다. 네덜란드와 영국 다음으로 위그노들이 많이 간 나라가 독일입니다. 당시 프로이센 프레드리히 대왕은 포츠담 칙령을 내려 프랑스의 위그노 상인들을 프로이센으로 영입하고 특별 대우해주면서 상공업과 제조업을 성장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프로이센의 경제산업은 급속히 성장하였고 마침내 프로이센이 여러 제후국으로 구성된 독일 지역을 통일시키는 저력을 갖추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의 종교개혁은 영국의 변화와 스위스의 쯔빙글리 등의 개혁자에게 영향을 주었음에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덴마크와 스칸디나비아의 모든 국가가 루터 개혁파 교회가 되었습니다. 또 중앙집권적 통치 체제하에 프랑스나 스페인의 경우 개혁의 움직임에 대해 통치자들은 상당한 핍박을 행했습니다. 엄청난 가톨릭과 황제들의 억압에 눌려 개혁을 성공시키지 못하였지만 다시 스위스를 넘어 프랑스, 에스파냐 등 서유럽과 헝가리, 폴란드, 보헤미아 등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유럽의 많은 지역으로 확대되어 간 종교개혁의 바람은 가톨릭 내부의 변화에도 간접적으로 유도했습니다. 만약 마틴 루터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에라스무스와 같은 온건한 개혁자가 가톨릭을 바꾸었을 것이라는 평가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제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기독교 신앙에서는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봅니다. 첫째,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인간이 허락하는 면죄부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 이를 의연히 전해나감으로써 개신교회의 출발을 가져왔습니다. 또한 북유럽, 스위스, 영국 등 개혁주의의 확산을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세례와 성찬 두 성례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는 결국 신앙인들이 외형적인 의식보다 내면적으로 절대자와 풍성히 교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셋째, 누구나 하나님과 직접 말씀과 기도로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본을 보였습니다. 즉 누구나 제사장, 만인 제사장으로서 창조주와 직접 만나 의문을 품고 감정을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 교회는 누구에게나 성경을 가르쳐 사람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실천했습니다. 즉 성경 강해, 요리문답, 설교, 찬송, 그림, 만화 등을 통하여 누구나 쉽게 성경을 이해하고 접근하도록 했습니다. 다섯째, 교회는 성례와 성찬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만나고 성도 간의 교제가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서 이를 실천하여 개신교의 전통을 세워나갔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교회는 가난한 성도를 구제하고 청소년들을 교육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신조 아래 그는 직접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으로 기금을 형성하고 이를 관리하여 사회에 실천했습니다. 일곱 번째, 어느 직업이든 귀한 것이고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그런 신념 안에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게 하여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여덟 번째, 결혼과 가정을 통하여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여하고 실천했습니다. 아홉 번째, 국가와 교회의 역할이 다르며 사람들은 지도자를 존중하고 국가의 법을 지키며 교회를 통하여 마음의 위로와 안식을 누리며 또 시류에 편성하여 인기를 누릴 수도 있었으나 오히려 농민운동 등에 대해서도 일관된 자세를 보이며 사회를 안정시켜 나가려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열 번째, 빈민구제, 일반 자녀 교육 등 오늘날 사회보장제도와 교육제도의 기초를 놓았고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였습니다. 또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여 독일어 발전의 기초를 놓았고 영국 등 다른 국가들의 자국어 번역을 자극하여 언어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는 결국 문학, 철학, 예술 등의 언어, 사상, 문화 발전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본 항해자TV는 혼탁한 시대의 상황에서 마음의 위로를 얻고 바른 미래를 소망하는 모든 분들을 위하여 만들고 있습니다. 정치 현실을 바로잡을 뿐만 아니라 종교 상황에 대해서도 절대자의 뜻을 구하는 분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톨릭 제후의 반발, 또 과격 개혁자들의 이탈, 농민전쟁 등 여러 형태의 이탈이 있었지만 그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사명감을 갖고 열정적인 활동을 해나갔고 그로 인해 독일 북부 대부분 지역이 개혁의 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단연코 소책자와 풍자 만화를 통한 성경 말씀의 핵심을 제대로 알려나간 결과라고 믿습니다. 1521년부터 24년까지 독일에서 발간된 소책자들의 숫자는 지금까지 독일 역사에서조차 그 유래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많았고 이 모든 일에 마르틴 루터가 직접 나섰습니다. 수백 가지의 소논문을 독일어로 집필하고 이를 인쇄하여 배파하였고 그 시대에 필요한 다양한 주제를 담아 이 만화 형태로 사람들에게 알려나갔습니다. 이런 만화, 즉 카툰들은 사람들의 흥미를 끄는 단순한 내용으로 구성되었기에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쉽게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본 항해자TV는 혼탁한 시대의 상황에서 마음의 위로를 얻고 바른 미래를 소망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만들고 있습니다. 정치 현실을 바로잡을 뿐만 아니라 종교 상황에 대해서도 절대자의 뜻을 구하는 분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